자, 안녕하세요. GTA짱 교수입니다. 일요일 10시 28분입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은 월요일 되게 되면 여러분들 다시 투자 전략을 좀 고민을 해야겠죠. 그죠? 자, 오늘 목차를 좀 설명해 드릴 텐데, 30일 수요일이면 삼성전자의 이제 본 실적이 발표됩니다. 사실, 실적 발표 나오지 않았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계신데, 가채점 결과고요. 31일 날은 본 실적을 발표합니다. 자, 이때 어느 정도의 이 실적치가 나올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계산해 봤어요. 왜냐하면 이 대형주들은 수주 잔고라는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실적이라는 부분을 실제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거까지도 영상에서 여기까 첨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누르시게 되면 타짜한 교수 많은 힘이 되고요. 오늘의 주제는 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HBM,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 하는데 말은 하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퀄 테스트, 품질 테스트예요. 퀄리티. 자, 즉 엔비디아가 원하는 수준의 이 반도체, 고대역 반도체라고 합니다. 즉 과거에 우리가 통신으로 따지면 4G, 그죠? 3G 이런 게 있죠. 지금 3G에서 4G로 넘어가는 게 우리가 HBM3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양산 보도 나왔죠. 근데 지금 우리가 엔비디아 행으로 갈 수 있는 퀄 테스트, 품질 테스트라는 거는 HBM 그다음 3E라고 하는 거예요. 요 부분이 지금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느냐 마느냐, 합격을 받느냐 마느냐 이 이슈가 등장을 했다는 건데 중국에 그래도 이제 의미 있는 저널에서 이 부분이 통과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실제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내부자를 통해서 전달을 받지 않고서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라고 봐야 돼요.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과거에 96,700원이라는 주가는 다시 한 번 더 돌파할 수 있는 상황인가? 이걸 듣고 싶어 하시는 거죠. 저는 일단은 96,800원이네요. 이 부분은 돌파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댓글로 신고가라고 해서 댓글 한번 달아보시죠. 신고가. 예. 여러분들이 많이 어떤 염원을 갖고 있어야 시장의 우주에 있는 기운도 항상 종목에 반영되기 마련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신고가 갈 수 있다고 주이타짠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왜 지금 지지부진해요? 이렇게. 사실 트럼프 이슈죠. 트럼프가 지금 나왔던 부분은 뭐예요? 결국은 대만이 이 반도체에서는 강자잖아요. TSMC라는 정말 굴지의 기업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엔비디아라고 하는 젠슨왕 많이 들어보셨죠? 삼성전자의 이 반도체 수주를 주느냐 마느냐라는 키를 가진 인물이죠. 거의 뭐 전 세계 시장의 AI 칩 반도체 대명사라고 볼 수 있다 이거. 근데 중요한 건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딱 하나잖아요. 반도체 지원을 끊어버리겠다. 보조금 혜택 주지 않겠다. 딱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부분이 사실 뭐랄까요. 이 미국은 자국주의가 뚜렷해요. 그러다 보니 이런 논란 때문에 잘 버텨왔던 삼성전자도 이 2.8%의 하락을 보였다는 건데 사실 전 세계 시장에 TSMC, 엔비디아, 마이크론 뭐 전부 다 이제 대형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은 추풍낙엽처럼 빠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양반처럼 버티고 있는 거나 다름없고요. 사실 우리가 시장의 논리 중에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저는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했고요. 연기금 대상으로 해서 투자 전략 세미나를 좀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증시가 하락함에도 조정폭이 작고 버티고 있는 애들은 조금만 회복해 되면 치고 나간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그게 지금 삼성전자로 대표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젠슨왕이라고 하는 엔비디아에서 지금 왜 삼성전자에게 HBM이라고 하는 부분을 수주를 줄까?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HBM이 무엇인가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고대역 반도체라는 부분인데 보통 여러분들 D램이라고 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D램이라고 해서. 그렇죠? 이 D램은 뭐냐면 임의적인 기억 장치라고 우리가 좀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D램이 아주 까다로운 게 옆으로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세워놔요. 공간도 이렇게 떼야 돼요. 왜?
옆에서 반도체는 노이즈가 조금만 있더라도 얘네들이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고장이 나고요. 조그만 노이즈가 나와도 옆에서 시끄럽다 시끄럽다 하면서 이게 맞아요. 좀 그 불량품이 생겨나요. 그래서 이게 수율 얼마만큼 회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이게 항상 고민거리로 발달됐다는 거예요. 근데 띄워놓으니까 괜찮았었는데 이 간격이 뛰어나니 쉽게 말해서 이 전달할 때 데이터를 보낼 때 쭉 해서 빠른 속도로 보낼 수 없었다 이겁니다. 근데 이 HBM이라고 하는 거는 옆으로 세워놓은 거를 일렬로 세워놓고 간격도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위로 쭉 데이터를 쏘아 내린다고 한다면 빠른 속도로 전달이 가능하죠. 그죠? 이게 바로 HBM이라는 거예요. 이젠 좀 이해되셨나요? 예. 그러면 이 부분이 삼성전자를 엔비디아가 원하는 이유 뭘까요? 정확하십니다. 뭐냐면 원래 SK 하이닉스에게만 줬었어요. 근데 우리 항상 이제 대기업들이 어떤 걸 하죠? 처음에는 그 누군가에게 하나만 줍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나눠주죠. 왜 그럴까요? 하나의 독점이 되기 시작하면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없고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내릴 수 없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야, SK 하이닉스 하나만 계속 의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 조금 이제 불편하다 이거야.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 이 SK 하이닉스 주가는 신고가를 뚫었죠. 최근에 이제 요 부분에 하락은 있긴 했지만, 근데 잘 보게 되면 신고가를 뚫어낸 부분은 뭘까요? 2027년도부터 이 삼성전자는 이 수율에 대한 부분, 이거 굳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전달할 만할 필요가 있나? 우리가 쓰임새가 없는데 포기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이닉스는 쭉 계속 개발했다고요. 그래서 하이닉스를 1세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의 한 번의 실수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 HBM을 중간에 중단했다는 거예요. 개발을.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인공지능 AI 데이터 이야기 끄집어낸 게 몇 월이에요? 3월이죠. 이때부터 그냥 쭉 수직으로 오르죠. 하이닉스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삼성전자는 탄력을 받지 못해서 신고가를 못 갖춰요. 왜 그럴까? 아직까지라는 이야기가 시장에서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LG와 삼성 이야기 끄집어낼 때 어떻죠? 스마트폰. 아직도 삼성이 1등인 이유가 뭐예요? 맞습니다. 결국 딱 하나예요. 이 처음 개발했던,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브랜드를 가진 기업, 그 부분만 기억을 하기 마련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의 엔비디아는 왜 삼성전자의 이 HBM 한번 만들어보지 그러니 단 SK 하이닉스급으로라고 해서 수주를 준 걸까요? 퀄테스까지 한번 통과해보지 그러니라고 한 걸까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SK 하이닉스만 물고 가는 건 싫다 이겁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AI 데이터 센터부터 인공지능 시장은 계속적으로 진화하기 마련일 텐데 지금 잘못 꺾여버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 맞습니다. 과거에 LG와 삼성, 스마트폰 전쟁에서 삼성이 완벽하게 이겨버린 이 부분을 놓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힘을 동원하면서 화성의 D램, 그죠? 이 HBM 양산에 들어가기 위해서 새롭게 전환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돼지고기 통조림을 만드는데 소고기 통조림을 원해요. 그러다 보니, 야, 이거 중지하고 소고기 통조림 만들어내. 이렇게 해서 지금 전환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완벽하게 사활을 걸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는 성공에 대한 부분에 모든 힘을 동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매체도 야, 삼성이 마음 먹어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퀄 테스트 통과할 거야. 품질 테스트 통과할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죽느냐 사느냐. 이게 지금 시장의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최근 노조 사태 나오고 있죠. 왜 나오고 있죠? 결국은 하이닉스의 성과급은 많이 주는데 왜 우리는 많이 안 줘요? 이러다 보니까 인력들이 이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 이런 불안감도 생기고 파업 사건도 나오고 있죠. 이런 이면의 시나리오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하나예요. 사실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간다고 한다면 우린 어떻게 될까요? 지수는 지금 2795포인트죠. 근데 훌쩍 넘어서 3000포인트를 갈 겁니다. 그죠? 그러면 96,800원까지 갔을 때 왜 삼성전자가 신고가 가게 되면 3000포인트 갈 수 있어요?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입니다. 결국은 전체 주식시장의 30% 이상을 몸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삼성전자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만 끌어올리더라도 지수를 방어할 수 있고 3000포인트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엄연한 박스피 시장에 지금 위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2000포인트를 못 넘고 내려오고 그죠? 항상 지금도 이 구간에서 삼성전자의 메인 역할은 정말 중요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하나입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올해 56 됐습니다. 예. 자산운용사 20년 있었고요. 1000억 정도 운용했었습니다. 나름 제 책도 제가 많이 썼었고 15번의 스타 펀드 매상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연기금의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을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어머니도 삼성전자를 오랫동안 보유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아버지에게 설명해 드린다라는 뜻으로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이해가 조금 쉬우신가요? 조금 이해가 어렵게 제가 설명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혹시나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네, 내일 제가 라이브를 한번 진행해 볼까 생각 중인데 라이브 참여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010-4822-8706에 제가 스팟으로 한번 해볼게요. 010-4822-8706입니다. 자, 이 부분으로 삼성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이 링크 주소 보내드릴게요. 와서 이제 궁금하신 점은 저에게 물어보시면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라고 좀 표현을 해도 될까요? 네. 그러면 왜 과거의 주가와 지금의 주가는 다른가?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이슈가 있죠? 우리는 이제 HBM이라는 부분은 퀄테스트 통과했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중간중간 도사리는 어떤 이 트럼프 이슈 분명히 있고요. 제롬 파월이라고 하는 미국의 연준 의장이 금리를 들었다 놨다. 인상과 인하의 코멘트를 낼 때마다 시장이 진짜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렇죠? 이건 사실 경제 지표를 바라봐야 될 부분인데 조금은 이 부분까지 알기에는 너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좀 검출할 수 있는 걸 하나 좀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자, 이거 조금 있다가 제가 첨부해 놓도록 할게요. 라이브 들어보시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과거에 주가 상승과 하락과 주가 상승과 하락은 지금과는 다르다고 했죠. 왜 그럴까? 자,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보통 삼성전자 오랫동안 보유하신 분들은 제 말씀을 이해하실 거예요. 실적이 나올 때쯤 되면 어떻게 했어요? 보통 주가를 최대한 끌어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적이 나오면서 조금 안 좋게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은 좋아질 거야 라고 해서 올랐던 적 맞죠? 아니면 이미 올라 있어요. 실적이 나오면서 후실적이 나와요. 근데 주가의 조정을 동반했던 적이 거의 10번 중에 9번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실적 발표 나오면서도 올랐고요. 그 전에도 올랐어요. 이건 뭐라고 해야죠? 재료보다 중요한 건 뭐라고? 수급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이때가 다른다는 거지. 그러면 중간중간 과정에서 깊이 있게는 제가 라이브에서 좀 다뤄볼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봐요. 지금 이 부분의 상승은 왜 상승했다가 하락했는지 아시는 분 손. 제가 선물 드릴 건데. 네, 맞아요. 이때는요. 대만의 폭스콘 공장 화재 사건 났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주가 상승 이끌어냈어요. 근데 이거는 일시적이잖아요. 항상 일시적인 부분은 일시적으로 주가에 환원하기 마련이에요. 그럼 과거에 삼성전자 주가가 이렇게 해서 움직였을 때가 있었어요. 이때는 왜 움직였어요? 근데 거의 도로 내려오죠. 왜 그랬죠? 지금 주제로 잡는 게 어차피 이 엔비디아가 원하는 HBM이라고 하는 것도 이미 기억 장치라고 하는 D램 전 세계 시장의 한 80% 정도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독점하고 있다는 거예요. 독점하게 되면 좋은 점이 뭐예요? 첫 번째, 예, 맞아요. 공급을 줄이면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나쁜 점이 있어요. 뭘까요?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식품 가격도 라면값 담합하게 되면 어떡해요? 계속적으로 제재 나오죠? 그러다 보니 손해보는 장사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도저히 못해 먹겠다. 공급량 줄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딱 선언을 했어요. 그때 시장에서 원하는 부분은 요만큼이었는데 줄여버린 거예요, 공급을. 그러다 보니 가격은 어떻게 된다? 오를 수밖에 없었죠. 근데 지금 시대가 달라졌어요. 왜 그럴까요? D램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고대역 반도체의 핵심 부분이죠. 재고가 남아있는 부분이 불티나게 나가면서 미친 듯이 더 생산을 해야 돼요. 왜 그럴까? AI 데이터 센터는 무수한 반도체를 원한다 이거예요. 오히려 재고 물량을 떨어내는 게 아니고 공급을 줄이는 게 아니고 더 생산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아무리 생산을 한다 하더라도 이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선 더 줘. 더 주라. 더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격이 지금 엄청나게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31일 날 잠정 실적이 얼마나 나올지 혹시 궁금하시세요? 요 부분 요거는 여러분들 그냥 미리 보내드릴게요. 라이브 들어오시기 전에. 자, 이 부분인데요. 그래도 이제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제 지켜보실 거다라고 해서 삼성전자 31일 실적 발표. 이 부분은 애널리스트에게는 기본적으로 첨부를 미리 해요.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수주 잔고에 대한 부분, 이 부분만 따지더라도 충분히 적어도 한 2% 정도 내외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인생의 선배님들, 어머니, 아버지들, 사실 이런 부분은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실적을 예상하는지에 대한 부분, 본 실적, 요거 추정치, 증권사 12곳의 컨센서스 자료, 요거 좀 포함해 놨고요. 그리고 이제 HBM 관련해서 물론 이제 우리가 성공에 대한 시나리오를 잡고 가고 있죠. 관련된 부분에서 수혜주들의 중소형주 한 3종목을 좀 첨부해 놨어요. 물론 삼성전자는 신고가를 간다라는 뜻으로 댓글로 신고가 이렇게 꼭 댓글 달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이 중소형주도 분명히 삼성전자와 지분고리가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이 한 3종목 정도 있거든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 분명히 삼성전자의 주가의 상승과 더불어서 이 중소형주도 크게 오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삼성전자의 비중은 항상 유지하시고요. 한 5% 또는 3%? 이 정도만 좀 한번 이 중소형주를 좀 편입해 보시게 되면 그래도 조금 삼성전자의 주가는 안정적이지만 무겁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자, 이 종목이 여러분들께 알파에 대한 수익률을 분명히 제공해 줄 겁니다. 자, 이 부분까지 첨부해서 여러분들 이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연기금 대상으로 해서 반도체 시장의 점검, 엔비디아의 의도는 무엇인가? 삼성전자, 엔비디아 관련된 좀 수혜주들을 조금 몇 개 이제 설명을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연기금 대상 세미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이 있나요? 아마도 이제 앞부분은 연기금이 않겠지만 뒷부분에 이제 소강당은 제가 조금 열어드릴 수 있어요. 수혜주들 몇 군데를 좀 설명해 드릴 거고 국내 주식뿐만이 아니고 해외 주식에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신 분들도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죠? 이 종목 설명 좀 이해가 나갈 텐데 자료만 원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거는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왕이면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자사운용사에 있었을 때 주식시장의 큰 판을 읽는 기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연기금 대상으로 세미나 했던 부분인데 다시 한 번 더 이제 고찰 연기금 대상으로 할 텐데요. 여러분 참여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제 개인 번호입니다. 그냥 저 개인 번호인데 제가 자료부터 시작해서 요 부분 여러분들 초대장 발송해 드릴 테니까 저에게 이제 삼성이라고 해서 문자 보내주시게 되면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제가 010-4822-8706으로 삼성이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자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앞서서 말씀드렸던 라이브 월요일 날 진행하는 링크 주소까지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시간적인 여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아마 일주일에 한 2회 정도 가능할 수는 있겠는데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께 참여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첨부해서 여러분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앞서서 제가 자료 정의해 놓은 자료는 여러분들 큰 도움 되실 거예요. 분명히. 예. 삼성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들께 조금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것은 재밌는 이야기지만 이 수급적인 이슈를 보게 되면 사실 단순히 이 유튜버들은 보면 이런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자, 1300만 주의 삼성전자에 매수가 들어와서 외국인들은 안정적이에요. 팔지 않았어요. 틀린 말은 아닌데요. 좀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까요? 제가 운용사에 있었을 때도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요. 실제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 삼성전자는 지금 국내 시장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시가총액 큰 종목이죠.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삼성전자 주식을 이렇게 사잖아요. 사죠. 근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지수로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삼성전자는요. 제가 만일에 외국인들이 1300만 주를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 지수, 코스피 지수 있죠. 코스피 지수로 바꿔서 매도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얘기해서 이 부분을 매도했죠. 코스피 지수로 환산을 해서 매수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재밌는 건데 아마 이런 부분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외국인들의 수급을 약간은 허술하는 표현을 우리가 가끔씩은 하거든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 같이 라이브에서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갖는 건 어떨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다 찾아볼 수 없으시잖아요. 자, 삼성전자 이제 그 기사화됐던 내용 하나씩 여러분 첨부해 놨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그동안 어떠한 역사가 있었는가? 이런 부분들 한번 쓱 읽어볼 수 있는 자료까지도 여러분들께 전부 다 첨부해 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쓱 읽어보시게 되면 여러분 큰 도움 되지 않으시겠어요? 그쵸? 자, 이런 부분들, 자, 자료들 첨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 이제 하나하나씩 다 찾아보려면 여러분 시간 많이 걸리실 거예요. 자, 이렇게 일렬로 쭉 여러분들 자료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 큰 도움 되실 거라고 보고 있는데 맞나요? 예,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 네, 세미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참여 못하시더라도 자료만이라도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일단 월요일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이라고 해서 보내시고요. 아마 저를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쵸? 반갑습니다. 일단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결론은 뭐죠? 신고가 낼 수 있다. 다만 항상 이 수급에 대한 부분만 보면서 외국인이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외적인 이런 환경에 대한 부분도 우리 한번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는 건 어떨까요? 그렇죠? 아차차차 이걸 잊어버렸네요. 그 삼성전자는 사실 지금 우리가 금리라는 부분, 환율에 대한 부분도 좀 민감하죠. 왜 큰 돈들은 다 항상 글로벌 시장으로 빠져나가고 다시 국내 시장으로 들어오고 그렇죠? 이런 외생적인 변수 우리가 이제 커버할 수 없는 부분들이 발생된다고요. 근데 저점은 알 수 없지만 확인된 경제 지표를 실시간 반영하면서 우상향 되는 종목들을 검색할 수 있는 검출기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일단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하니까 삼성전자가 이런 금리적인 수급의 영향,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 수급이 판단될 때 여기서 좀 검색할 수 있는 조건을 좀 설정해 놨어요. 이 부분 필요하시게 되면 어머니 아버지들은 이거 사용하실 수 없다고 한다면 좀 친구분들이거나 아니면 라이브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이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걸 돈 내고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제가 요거 만든 건데 여러분들 무료로 제가 여러분들 배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 월요일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 자료라도 여러분들 전부 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용량이 크지 않으니까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삼성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고 또는 메일 주소를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이 부분은 첨부해서 보내도록 할게요. 자, 감사합니다. 주식타자 안기우스였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연락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